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성시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각 지자체마다 마스터 플랜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이제 그 화성시가 어떻게 개발할지를 이제 그 시민들한테 공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도시 기본 계획이 어떻게 이제 짜여지는지 또 내용 굉장히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 중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추려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035년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뭐 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계획인 것 뿐이고, 근데 이제 이 기본 계획 중에서 도로라든지 철도,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성시가 2030년에 인구를 110만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구가 80만인데요. 117만이면 거의 이제 수원시하고 맞먹는 급으로 인구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40만이 늘어야 되는데 이 40만이라는 거를 어디다가 늘릴 거냐? 요 계획이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화성시 인구가 80만입니다. 어림잡아 80만인데 2030년까지 110만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만이 어딘가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보통은 아파트 사업인데 아파트 사업을 해서 40만을 어디다가 채울 거다. 그 결론은 그 지역에 발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40만이 이제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40만이 분포가 될 건지를 계획을 했으니까요. 거꾸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40만이라는 배치가 될지를 눈여겨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딴 거 없습니다. 요 인구수에 맞춰서 어디다가 인구를 배분할 건지 그것만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냥 뭐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아까 그 40만이라는 인구 수를 맞추려면 그 어딘가는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빨간색은 개발이 불능하고 기개발지고 개발 가능지가 따지고 보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개발 가능한지가 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쪽 우정 장안, 그 다음에 마도 송산 서신 이쪽입니다. 그리고 원칙주기로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인구를 40만원이 넣었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이제 요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좀 안타깝게도 화성시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제 다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도에 보시면 시가 예정 용지라는 거는 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묶어서 보통 얘기하는 게 시가 예정 용지인데 2025년이 되면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2025년이 되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그러니까 화성시도 개발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미리미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이후에는 아마도 제 보기에 서신하고 우정 장안 쪽이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어디다 개발할 건데 이건데요. 동탄, 병점, 향남, 봉담, 남양, 송산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동탄이나 병점은 다 아시는 거고, 제가 뭐 눈여겨보실 거는 요 남양하고 송산 이쪽입니다. 남양은 화성시청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깔립니다. 그래서 남양이 조금 개발이 많이 되고요. 요 송산은 송산 그린시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가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송산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는 송산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송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송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요. 송산에 인구가 많이 이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성시가 의무적으로 도로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철도 깔아줘야 되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다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간선도로, 부채도로, 지방도, 시도가 전부 다 깔아줘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송산이 많이 좀 빛을 못 보고 있지만, 향후 10년 내에는 송산 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기존 거하고 다 똑같은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장 관리 권역 난개발 방지 주의점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여기 보시면 도로가 지금 화성시가 이렇게 좀 다 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를 지금 이런 식으로 다 깔고 있는데, 요 도로 주변에 하도 난개발이라든지 땅 투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성시가 아예 이 지역을 난개발 방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성장 관리 권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공장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특히 앞으로 화성시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거를 좀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건데요. 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거를 한번 잘 보십시오. 기존에 도로 폭 가지고 매번 이제 화성시하고 지주하고 싸우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신규로 이제 공장을 짓거나 좀 대규모로 짓거나 할 때는 폭을 8m 이상 확보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추후에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화성시는 도로 폭 자체가 좀 협소하면은 공장을 허가를 반려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무섭습니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거기를 화성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건축물이나 짓지 말고 건물은 4층 이상, 4층 미만을 짓고, 건물 구조는 화성시가 지정해 준 대로 건축물을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인데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뭐 5%. 그래서 이제 건폐율이 20%가 아니라 25%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특징은 요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150평 이상만 공장 등록을 했는데, 화성시가 아예 이제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제2종 근린생활
속칭 말해서 제2종 제조업소도 공장 등록을 하게끔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공장 등록을 하면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건물도 막 지으면 안 되고요. 공장에 맞게끔 져야 되고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건축비가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산지 적용 허가를 받는 것들 중에서 매년이 지나도 그 실행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길을 쭉 가다 보면 산만 깎아놓고 토목공사만 해놓고 분양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4년이 됐건 계속 토목만 해놓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 그게 골칫거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인허가를 죽이면 되는데 인허가권 자체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아예 그냥 조례를 바꿔버려서 산지적용 허가만 받아놓고 토목공사만 약간 해놓고 건물을 안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성시가 이제는 조례를 바꿔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거는 이 도시계획 심의인데, 도시계획 심의를 왜 안 받아야 되냐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과도한 규제라해서 보통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면적 미만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심의를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제조업소도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지금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따지고 보면 공장을 제2종 근생 제조업소를 공장을 지었을 때 우리는 이제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 비용이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기간도 한 2개월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내고 2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 화성시에서 공장 신축이 어려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 좋은 우울한 얘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화성시가 이 난개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지역은 주택인데 주택 옆에 공장이 있고 또 막 주택 옆에 창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난개발이 많다 보니까 화성시가 이제는 아예 개별 입지를 이제 전차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 용도 지역상 건축이 가능해도 개발행위 허가는 보통 재량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발의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군데군데 분포되어 있는 이 공장을 다 몰아다가 아예 그냥 여기 산업단지나 일반 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몰겠다는 겁니다. 이제 화성시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개별 입지는 이제 더 이상 허가를 받기가 점차적으로 힘들고 이런 난개발 방식 때문에 전부 다 이제는 공업지역 쪽으로 일괄적으로 다 모이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양을 하기 좋고 대규모 공장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개별 입지보다는 향후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화성시가. 따지고 보면은 화성시는 이제 공장은 산업단지 위주로 몰고 개별 입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성시가 공장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공장은 어디 갔냐? 평택이나 안성으로 내려가시라는 겁니다. 예. 이제 화성시가 품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게 이제 도로하고 철도 계획인데요. 요 도로하고 철도 계획은 요 보시면 이게 국가가 하는 게 있고요. 경기도가 하는 게 있고 화성시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국가가 하는 거하고 경기도가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돈이 많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요. 화성시가 하는 것들은 조금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조금 허황된 계획들이 많이 있어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도로 같은 경우에 인천 송산봉당 이게 뭐냐면은 제2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제2 외곽순환도로는 지금 다 지금 짓고 있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뭐 계획들이 쭉 있는데 이제 화성시 내에서 어떤 이제 도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제 모아놨으니까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보시는 팁은 완공시기 보세요. 완공시기. 여기 보시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거 위주로. 개발 완공이 된 거는 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시행이 아무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될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여겨보지 마시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한 2, 3년 내에 완공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보십시오. 여기 쭉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동탄이나 송산은 뭐 이런 것들은 별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선방향입니다. 보통 지방도라고 하는데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갔을 때 국도는 파란색이고요. 지방도는 노란색이고 시도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표지판이. 그래서 이제 지방도를 보시는데 이거 보는 것도 쭉 뭐 다 똑같습니다. 기 추진 사업이 있는데 기 보실 때 신규 제시안이 있는데 이 제시안이라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부분 화성시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 좀 눈여겨보시고 여기 보시면 일부 구간 개통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철도입니다. 광역철도. 광역철도를 뭐 해야 되게 추진 사업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화성시가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거의 될 확률이 없고요. 보셔야 될 게 요거는 일부 구간 거의 다 진척됐습니다. 그리고 수인선 복선전철도 거의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도탈 요 공사 중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비용 편익에서 좀 떨어져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보세요. 뭐 계획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철도하고 도로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다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서해안 복선전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2 외곽순환도로입니다. 파급력이 있는 것만 제가 아마 표시를 해놓을게요. 요게 제2 외곽순환도로라서 여기 파급력이 있고요. 서해안 복선전철인데 여기는 송산 그린시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파급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인 복선 전철은 말 그대로 이제 수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게가 쭉 있는데 요거는 조금 추후에 눈여겨 보십시오. 요거는 비용 편익 면에서 조금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뒤로 미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요쪽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요쪽에 투자를 하고요. 아니면 요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개발제한구역이긴 한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그린벨트가 풀어진 적,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요. 여기가 이제 대규모 송산 그린시티고, 요 비봉 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성시가 간선도로나 지방도나 경기도에서 나오는 이 도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집중적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좀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도로라든지 철도 계획이라는 거는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가 예정 용지를 어떻게 주택이나 공업지역이나 상업적으로 배분할 거냐, 이제 그게 제일 포인트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공원이라든지 각 지역별 중점 추진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구 단위로 다 공고 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별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